자, 이제 214쪽에 거래종부사업자 지정이에요. 막 단순 암기 단원인 거 아시죠? 단순 암기예요. 자, 지정권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권자는 누구?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가 자격증 주고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고 국토부 장관이 거래종사업자에게 지정서 준다. 이렇게 관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개공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일수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이거죠. 지정 요건, 다음의 요건을 미리 갖춰라 이거죠. 동그라미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은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인터넷망을 임차해서 인터넷 사업을 하는 자를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는데 박스 밑에 써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정보망 가입자들은 다 개공이잖아요. 이 개공수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 이 500명은 골고루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각 최소 30명 이상씩은 구성되어야 한다.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 도, 각각 3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5, 2, 30개. 시작. 5, 2, 30개. 2개 이상 시도예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지. 시도. 서울에서 300명, 경기도 200명. 괜찮은 거죠. 합쳐서 500, 2개 이상 시도, 최소 30명 이상. 서울 480명, 경기도 20명, 이건 안 되죠. 최소 30명 이상. 5, 2, 30개. 개공 30명이 손에 오이 들고 등산합니다. 5, 2, 30개, 아삭, 아삭. 이렇게 되죠. 5, 2, 30개, 아삭, 아삭. 다음 정보처리 기사. 그렇죠. 인터넷 사업이니까. 정보처리 기사를 1명 이상 직원 확보하라. 정보처리 기능사? 아니요. 기사. 기사 하면 떠오르는 건 우리 중세시대 말탄 기사. 저 푸른 들판 위에 말이 한 마리 서 있습니다. 그 말에는 기사가 앉아 있습니다. 기능사 아니고 기사. 기사 오빠 해봐요. 기사 오빠. 그 기사 오빠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죠? 밑에 중개사 언니. 공인중개사 1명 이상. 2명 이상은 틀리죠. 기사 1명이, 오빠 1명이니까 언니도 1명이어야 되죠. 언니 둘 타면 앞으로 하나 뒤에 앉지만 오빠는 좋은데 언니들이 싫잖아. 그래서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언니가 뒤에서 뭐래? 오빠 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따그닥 따그닥 달려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말장난 심한 단원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다 메모해 두셔야 돼. 중개사 언니예요. 우리 개공 아줌마가 아니고 오빠 뒤에는 언니가 타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가입자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겠어. 툭하면 컴퓨터 다운되고 이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누가 정하는?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라. 국토부 장관이 정해준대요. 컴퓨터 되게 좋아야 되겠네요. 최소 3860은 되게 되겠죠. 하드 100메가 그 정도 돼야 되죠. 요건 다 갖췄어요. 그럼 이제 지정 신청서 제출하는 거죠.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요. 16호 서식, 거래종사업자 지정 신청서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그냥 지정 신청서 국장한테 내놔 이게 그냥. 그 밑에 국토부 장관은요.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하겠지. 근데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박스 밑에서 드렸어요. 그 법인은 법인인 개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만들어진 인터넷 회사예요. 인터넷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종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지정받을 수
없다라고도 이미 출제됐어요. 우리 법인인 개공은 7가지 겸업 제한 받잖아요. 중개업 5개 경공매. 지정받을 수 없어요. 꼭 법인 사업자만 지정받는 건 아니네. 개인 사업자도 상관없고요. 인터넷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다 지정받을 수 있는데 법인인 개공은 안 되고요.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어요. 외국 법인도 다 되고요. 박스 보실게요. 박스는 그 왼쪽 페이지에 지정 요건과 똑같아. 순서도 똑같고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는 걸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부가통신사업자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이라고. 그 다음에 개공 500명 이상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용 신청서 받아내라고. 그 개공들의 뭐 사본? 등록증 사본. 이 정보망 가입용 신청서는 서식도 있어. 이따 볼 거예요. 서식도 있고 여기 개공들이 뭐 사본? 등록증 사본을 내야 돼요. 500명은 다 누구여야 되니까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되기 때문에 등록증 사본이에요. 자격증 사본이 아니에요. 등록증 사본. 이걸 500부 이상 내란 얘기죠. 그 서식이 어디 있냐면은 219쪽 잠시 보시겠어요? 219로 가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개공들이 작성하는 거죠. 내가 네 정보망 가입할게 작성하는 거고 총대리면 첨부서류가 등록증 사본 함부라고 돼 있죠. 이 가입이용 신청서, 등록증 사본 이 두 장을 몇 부 모아서 500부 모아서 앞에 있는 지정 신청서와 같이 내라 이런 뜻이지. 다시 215로 합니다. 500명 등록증 사본 알았어. 우리 기사 오빠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자리가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과거에는 제출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예. 어디냐면은 자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안 내죠. 그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 거 자격증 사본 안 내죠. 또 소공에 고용신고서 낼 때도 안 되죠. 어디는 안 내느냐? 등록관청에는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등록관청엔 자격증 사본을 안 내요. 근데 누구한테는 내요? 국장한테는 내고 있는 거죠. 국장이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여기만 들어갑니다. 여기만. 심지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라고 낸 적도 있어. 원본. 완전 황당하죠, 이거는. 그래서 기사 오빠, 중개사 언니 다 자격증 사본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사 오빠는 말 잡아야 되니까 허리춤에 자격증 사본을 차고 중개사 언니는 뒷자리에 앉아 있잖아. 한 손은 오빠 허리 잡고 오빠 허리 잘 잡아야 돼. 오빠 허리 배 나와가지고 미끄러진단 말이야. 허리 잡고 한 손엔 자격증 사본을 펄럭이고 오빠 달려 이걸 상상하시면 된다. 부탁해요.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되는데 이 컴퓨터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은 아주 황당하게 2번이나 나왔죠.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유하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개공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까? 아닙니다.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거죠. 개공들이 컴퓨터가 아니에요. 개공 500명 만나가지고 부팅해봐. 아이고 썩었네. 하나 사. 이게 아니고 지정받으려는 자. 개공의 컴퓨터 X라고 메모하셔도 돼. 개공의 컴퓨터 X. 이것도 박스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밑에 이제 지정. 이제 지정 신청했잖아요. 서류도 냈고 며칠 안에 30일. 국장은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합하구나.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 대장에다가 적고 지정서 교부해라. 그냥 30일 지정서 교부 이렇게 마시면 돼요. 현재 30이라는 숫자가 두 번째 나왔어요. 아까 5, 2, 30개. 30일 안에 지정서 교부. 밑에 지정 대장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저 밑에 운영 규정 재정 승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받았죠 지금.
지정받았으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여기는 통으로 외워야 돼요. 3개월만 기억하면 안 되고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이라는 걸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주의 보세요. 주의. 왜 틀렸어요 이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게 아니구나. 운영규정 국장 승인 이것만 기억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30일과 3개월이 바꿔치기일 수도 있는 건데 3개월 이내에 지정서 교부 이건 너무 길죠. 기다렸다 못 빠지죠. 밑에 반가로 2번 운영규정에 정할 사항은 뭐냐. 운영규정이 어떤 걸 정하느냐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지문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런 걸 별로 틀리게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운영규정에는 뭘 정하느냐. 정보망에 등록하는 절차 그리고 개공이 이 정보망을 가입해서 이용하는 방법, 자료를 제공하고 이걸 이용하는 방법, 또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가입자와 거래동사업자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이런 시험을 때 이렇게 냅니다.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하는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의 회비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오. 자, 됐고 운영.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숫자 1년까지. 밑에 이제 그림 있죠. 지정 신청 30일 지정서 교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 국장 승인. 지정받고 1년 안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다. 30일, 3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차 끝났습니다. 밑에 이제 거래동호 사업자의 의무.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자, 거래동호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오로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하여 그래도 맞다고 해야 돼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도 된다. X. 개공입니다. 중개 의뢰인 아닙니다. 동그라미 2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우죠. 얼차.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또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된다. 차별 공개하면 안 된다. 이 차자가 시험에 안 나왔네요.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이렇게 나와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형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지정 취소 1-1. 다음 개공의 의무. 업무정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업무정지가 이렇게 외우거든요. 업무정지가 임, 최, 결, 정. 아빠는 임시,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 결정이가 쉬어, 명령, 인시. 이렇게 외우잖아 우리가. 임최 결정, 명령, 인시. 임등치 사유. 우리 임등치 사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업무정지할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2번 먹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소공이나 보조를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두었으나 그 결격을 2월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이 정이 바로 이겁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장, 시정조치 과징금을 그냥 받은 경우죠. 업무정지가 또 배웁니다. 이 정이 이겁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정지고 아주 잘 나옵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잘 나옵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했는데 보통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취소 쪽이 많거든요. 이걸 업무정지, 순수 업무정지만 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틀립니다.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취취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은 자, 모든 업무정지 사유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업무정지는 법률에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법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인 업무정지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토부령에 가보면 정확한 업무정지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업무정지 기준 기간은 6개월, 동그라미 2번의 업무정지 기준 기간은 3개월로 만들어져 있어요. 기준 기간까지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죠. 자, 의무. 다음 지정 취소. 당연히 누가 때려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거래농고 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 뭐라고 나와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아주 굉장히 잘 나오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암기 방법 아시죠? 거, 운, 을, 차, 해, 일. 거는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았네. 운영규정에 위반했네. 이 운영규정 관련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도 이게 포함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는 연수, 설명, 운명, 징검계, 연수, 설명, 운명, 그 운.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차 1-1 개인 거래농고 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농고 사업자 해산. 우리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사망, 해산.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반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해야 한다. X로 잘 나온다. 우리 취소 전에는 항상 청문하게 돼 있거든요. 청문하게 돼 있는데 어떤 때 빼고 사망, 해산 이런 건 안 하지. 밑에 X 지문이 바로 그거죠. 법인인 거래농고 사업자 해산,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라. X. 다음 페이지 갑니다. 벌칙 1-1 아까 우리 차 이거 1-1이고요. 500 과태료는 운명 있는데 운은 운영규정 아까 관련된 거. 명은 감독상 명령 위반하는 거래농고 사업자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운명 500만 원의 과태료라는 얘기예요. 자, 정보만 끝냈고요. 221쪽에 예제 있죠, 예제. 예제도 풀어보세요. 방금 우리 다 배웠던 것이고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자, 다음 2절 협회 갑니다. 협회는 총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협회 설립이나 구성에 관한 내용, 업무 같은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제사업.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공제사업이 또 큰 한 덩어리가 되고 그래요. 설립 목적은 지나가도 돼요. 지나가세요. 저 밑에 성격 있죠.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법의 41조 법조문이에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그래도 협회는 뭐 조합이나 뭐 친목단체 그런 게 아니라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영리법인은 상법 적용하는 거고 비영리법인은 민법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회는 개공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니까 사단법인. 재산 추례를 만든 건 재단법인이라 하잖아. 그래서 뒷장에 중요해요. 3번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거기를 상법 X, 상법도 틀려. 다음 사단법인을 재단법인 X, 조합 X 다 출제됐어요. 다 출제됐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 준용한다. 다음 협회는 여러 개를 만드는 거 가능한데 그런 거 시험이 내진 않아요. 일단 처음 느낌은 협회는 우리나라에 당연히 하나일 것 같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면 한 개여야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개 협회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 현재 협회가 2개예요. 하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는 한국이면, 하나는 대한이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다가 10년 전에 협회가 협회가 없어지고요. 한국으로 이제 통합됐어, 통합됐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분리해서 또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대한이라고 계속 지으면 되잖아. 뭐라고 돼 있냐? 세대한. 이렇게 지었어. 세대한. 좀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세대가리 같고. 세대한입니다. 뭐 신대한, 뭐 뉴대한, 뭐 여러 가지 지었을 텐데 하필 세대한이더라고. 그다음에 2번도 몰라도 돼요. 협회는 개공협회 가입할 의무는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설립 절차. 그래서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세 줄 읽어볼게요.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지에 대해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협회 설립 절차는 정관 작성, 그다음에 창립총회, 국장의 설립인가, 그다음에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숫자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OX. O. 해도 그 문장만 보세요. 아까 우리 세 줄 읽었던 거.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O. 이렇게 출제됩니다. 300명 이상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결 거치라 이거지. 국장이 뭐 받으라고? 인가를 허가라고 2번이나 나왔습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그 다음에 뭐까지 해서 설립 등기까지 맞춰야 돼요. 협회는 꼭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됐고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가 보죠. 정관 작성 300명 발기인 정관 작성 이건 마시면 되고 창립총회는 아까보다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작성된 정관을 가지고 창립총회를 열어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내는 얘기인데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정관 작성하고 회원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라 이거지. 창립총회 몇백 명? 600명. 아까보다 더 많이 와야 되네. 2배로 와야 되니까 커플로 입장해야 됩니다. 아까 300명이 한 명씩 더 들어가서 커플로 입장해야 돼요. 이 창립총회는 또 골고루 구성되어야 된다네. 창립총회 600명은 서울에서는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와 특별자치도는 20명 이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숫자를 외우셔야 돼. 300, 정, 600, 창, 600은 100과 20. 300정, 600창, 600, 120. 시작. 300정, 600창, 600, 120. 300정, 600창, 600, 120. 이런 식의 지문을 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X 100명.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인가. 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가. 그 다음에 설립 등기까지 만들어지는데 오른쪽 페이지 지문 보면 왜 틀렸어요? 300명 발기인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다가 말아서 틀기도 한다고. 자, 됐어. 어떻게 틀렸는지 다 알려드렸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언니가 외워지겠지. 자, 협회 구성 갑니다. 옛날에 2013년까지는 주된 사무소는 꼭 서울에 두어야 한다 이런 법조문이 있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두어도 상관없다. 밑에 지부지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부지회. 협회는 정관이 정함에 따라 시, 도에는 지부,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지부가 커요? 지회가 커요? 지부가 더 큰 거죠.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지부는 크니까 우악스럽게, 지회는 작으니까 예쁘게 발음하세요.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부지가 바뀌어도 안 되고 시도에는 지부, 시군구에는 시회 두어야 한다 아니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밑에 시도에 지부를 두어야 한다. X. 예를 들어 경기도로 본다면은 경기도에 도에 지부가 있는 거죠. 각 시군구에 지회를 두는 거고 이거 다 둔데 둘 수 있는 거죠. 둘 수 있는 거.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부는 시도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고 지회는 시군구니까 이제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문제를 낼 때 이런 거 바꿔치기 하는 거죠. 지부를 설치했을 땐 등록한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바뀌지 않으면 돼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한청에 신고해라. 다음 총회. 이 총회 이 문장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8년 동안 4번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 보고. 지체 없이를 두 번은 맞게 냈고 두 번은 틀리게 냈는데 한 번은 10일 X, 한 번은 15일 X 이렇게 두 번 나왔습니다. 자, 협회 업무. 협회는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내도 어차피 맞추기 어렵습니다. 맞추기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동그라미 1, 2, 3, 4 묶어보시면 아무리 읽어도 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아한 말들은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지문 딱 읽었는데 가슴이 짠합니다. 그러면 오 이렇게 풉니다. 자, 짠한 거 볼까요? 협회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어때? 짠하잖아요. 오. 2번 협회는 부동산 중개 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가슴이 뭉클하죠. 그러면 오. 협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연수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가슴이 짠하잖아요. 오. 회원의 윤리연장 이런 실천에 관한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오! 그래서 1, 2, 3 다 묶어서 뭐라고 적었어요? 짠한 일. 읽었는데 짠, 뭉클, 설렘, 눈물 글썽 이렇게 되면 다 오로 풀면 돼요. 벅차고 다 오. 자, 5번 밑줄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뭐냐면 안 적어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방 사업. 실제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우리 그 휴대폰 어플에 보면은 뭐 직방, 뭐 다방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사기업이 하는 거고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어플도 있어요. 그게 협회에서 운영하는 어플은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입니다. 네. 직방, 다방 있잖아. 그게 한방. 이런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한번 출제됐었고요. 6번은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주 잘 알잖아요. 지나가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이따가 8장의 보칙을 공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는 3가지 교육,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2가지를 다 위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지도감독, 감독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자,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해요.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라고 명령할 수 있대. 그리고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에 출입하게 하여 장보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대. 이걸 우린 간단하게 지도감독이라고도 하고 감독상 명령이라고도 해요. 다시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직접 공무원을 보내서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감독상 명령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명령, 명자 동그라미 쳐놓고 감독상 명령이 뭐가 중요하냐?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모두 다 감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협회, 지부, 지회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협회 지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해봐, 자료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돼? X. 다음 등록관청은
등록한청은 협회 지회 사무소에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면 X.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국장만이 협회 지부 지휘를 전부 다 감독한다 이런 얘기야. 협회가 뜨든 지부가 뜨든 지회가 뜨든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이 보고해봐, 제출해봐,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보내 장부 서류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협회 지부 지휘는 오로지 국장만 감독을 한다. 좋아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주의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부를 설치했으면 아까 등록 시도지사에게 신고했잖아요. 신고했고 이렇게 신고했어.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한청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신고했는데 시도지사가 지부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등록한청이 지회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아. 그럼 뭐하러 신고한 거야? 몰라요. 아무튼 신고를 하는데 감독은 국장만 한대. 그다음 밑에 증표 제시. 항의를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부령 정하는 증표라는 건 공무원증과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하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딱 거기까지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만큼만. 법에서 정하는 모든 서식, 모든 서류, 서식 이런 것들은 다 국토부령을 정하잖아요. 다음 위반 시 제재.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했습니다. 그 밖에 명령 이행 안 했습니다. 거짓 보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500만 원을 과태료인데 협회가 받는 건 다 뭐밖에 없는 거죠? 협회가 받는 건 500만 원이 과태료밖에 없잖아. 협회가 받는 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습니다. 다른 건 아예 없습니다. 5가지 있죠. 운, 명, 징, 검,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방금 명자가 나온 거죠. 명. 나머지 곧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이제 협회는 공제사업, 협회는 크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또 하나 덩어리 이제 공제사업. 공제사업 또 한 덩어리. 협회는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아니, 개공들한테 매년 20몇만 원 받거든, 공제료. 공제료 받아가지고 막 식당하고 막, 뭐 물건 만들어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 순수하게 공제사업의 비영리 사업을 해야 되죠. 비영리 사업.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 우리 모아서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이런 얘기지. 아니, 상호 부조가 목적인데 구상권을 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이 일부러 사고 쳤으면 구상권 해야지. 중과실. 실제 경과실 같은 경우는요. 경미한 과실 이런 경우는 일부 구상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좀 봐주기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호부조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성격은 보증보험적 성격 갖는다라고 되어 있잖아. 밑에 판례 읽어드릴게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 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은 여기서 개공이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이런 말이 아니라 사고 쳤어. 손해배상 해야 돼. 근데 못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못 물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이런 거. 손해배상 해줄 능력이 안 되는 그 채무 불이행 말하는 돈 빌린 게 아니라고요. 또 불법 행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해주는 보증보험적 성격 가진 제도인 것이다. 이 협회 공제 사업은 보증보험과 성격이 같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읽어만 드릴게요. 공제약관에 개공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공제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거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었냐면 지금 개공이 고의로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우리 공제금은요. 공제금은 우리 개공들이 다 모은 돈이죠. 개공들이 모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회원이 100명이라 칠게. 당연히 뭐 수만 명이지만 100명이 50만 원씩 모았다고 치죠. 네, 돈 모았어. 5천만 원 모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사고 쳤어. 이게 물어주고 이제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회원이시면요.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고의로 사고 친 것도 물어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지금, 어떻게 모은 돈인데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모았는데 이 중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고의로 사고 친 건 물어주기 싫지. 협회가 그 사건인 거야, 이게. 아니, 이건 고의로 인한 사고니까 우리 일반적인 보험금은 고의로 사고 치면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이건 못 준다, 우리가. 그랬더니 판사님이 야, 니네는 일반 보험이 아니라 보증보험 성격 갖는 거잖아. 보증보험 성격이니까 고의 중과실의 경우도 지급해. 지급하고 구상권하면 되잖아. 이런 사건이라고 결국은. 그런 얘기라고. 주기라서 그랬다는 거니까 결국은. 보증법 성격이다. 이거 말면 돼요. 다음 첩입에 공제사업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뒤로 가보면 그냥 지나가도 돼. 읽어만 드릴게요. 공제사업은 당연히 공제기금을 조성해서 이걸 지급하는 사업이죠. 근데 일부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3번을 아셔야 돼요. 공제사업 하려면 뭘 정해서? 공제규정 이런 걸 정해서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 국장 승인. 아까 우리 거래정보 사업할 때는 지정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얻어야 한다고 그랬지. 여기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 정해 국장 승인 얻어라.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역시 승인 얻어라. 밑에 이제 공제규정의 내용 써 있는데 읽어만 가면 돼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공제규정 안에는 뭐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주금 적립비율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써 있죠. 공제규정에 다음에 걸 담으라고. 뭐가 담겨 있냐. 첫 번째 공제계약은 협회하고 개공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계약의 그 공제계약이 일종 보험계약. 이 공제계약 내용을 제가 처음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공제계약 내용에는 뭘 담느냐. 협회가 어떤 때 책임을 지느냐. 또 전체 모으는 공제금, 당신들이 내는 공제료, 그다음 공제기간, 공제금을 의뢰인이 청구해서 이걸 지급하는 절차,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 그럼 대위권 뭐냐면 대위권은 보조원이 사고 쳤어요. 보조원이 사고 쳐도 그 공제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제기관은 개공을 대위하여 보조원에게 구상권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대위권. 그다음 공제계약 실효되는 거 이걸 정한다는 거지. 이 경우 그 다음 줄 공제료 한번 시험에 나온 지문인데 공제료 우리가 1년에 20몇만 원 내거든요. 이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금액으로 하겠다. 됐어. 이 정도면 됐고. 그 다음 회계규정은 몇 초 치세요. 회계규정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세부 기준을 정한다. 복지를 위해서도 쓰겠다는 얘기지. 복지. 우리 복지를 위해서 뭘 쓰는지는 모르죠. 거의 안 써요. 사실은. 복지는 뭐 자기들 고기 나올 거면 다행이죠.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2004년에 그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협회의 공제 사업에 대해서 법조문이 딱 어디까지밖에 없었느냐. 공제규정 국장생이 저 위에 있었죠. 박스 위에. 거기까지밖에는 없었고 지금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저 끝때까지 제가 강의 시작하고 다 새로 만들어진 거야. 다. 전부 다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부량은 늘었죠. 왜 그랬냐. 예전에 공제사업을 엄청 엉터리로 했습니다. 1년에 협회가 벌어들이는 공제료 수입액이 무려 160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는데 손해배상 기금으로 쓰는 비용은 거의 1년에 100억 정도가 나가요. 상당히 사고 많이 터지죠. 많이 터지고 나머지 비용은 이제 운영비 이런 데로 많이 쓰일 거예요. 보험회사 마찬가지잖아. 보험회사도 보험금 받아가지고 뭐 보험금 지급도 많이 쓰지만 운영비도 대부분 쓰일 거 아니야.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데 예전에 법 규정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뒤로도 많이 해먹었죠. 참 많이들 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해먹었대요. 그래서 공제사업 좀 똑바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든 게 이제 책임준비금 적립.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하라. 뭐의 10분의 1요? 공제료 수입액. 이 공제료 수입액을 협회 총수입액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큰 상처를 줬죠. 이거 말고 수입도 없으면서
공제로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 적립하라. 자, 5번 타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좋아.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 좋아. 책임준비금 전용하려면 국장 승인. 그 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자, 다시요. 운용실적 공시가 그 운입니다. 운자도 하면 운용실적 공시. 1년 동안 공제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시해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를 통해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공시법 3시간. 다시 공시법 3시간만 했으면 좋겠네. 너무 부담되는 과목이지. 자, 그렇죠. 오른쪽에 이제 500만 원이 과태료 공시 안 하면. 자,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지금의 지급 능력 갖춰야 돼요. 경영은 건전해야 돼요. 다음에 3가지 재무 건전성 기준 지켜야 하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3가지. 3가지 재무 건전성 기준 지켜야 한다.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면 협회가 공지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재무 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3개 고르면 되는데 보통은 이런 걸 낼 때 그냥 보기에 틀린 건 잘 안 냅니다. 잘 안 냅니다.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3개만 주는 거죠. 다 골라면 3개 다 고르면 됩니다. 문제 나온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 자자유죠. 자자유, 자본 적정, 자산 건전, 유동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진행하세요. 밑에 이제 구체적인 재무 건전성 기준을 보면은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다음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모두 준수해라.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라고 돼 있네.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방금. 지급 여력 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춰야 된다. 그 비율을 정할 텐데 비율이 그 박스 안에 박스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요.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처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이거 뭐 강장공장 공장전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분수를 쓸 때 분모의 기준 들어가죠. 우리가 기준을 100 잡다인 거죠. 100분위를 쓰니까 기준 100 잡을 테니 당신들은 얼마 이상으로 100 이상으로 그 지급 여력 금액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라는 얘기야. 만약에 100분의 200이면 2배 이상 유지하라는 얘기고 100분의 50이면 2분의 1 이상 항상 유지하라는 얘기죠. 기준을 50억 잡아줄 테면 항상 50억 이상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비율은 그 기준 금액을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그러면 5 이렇게 풀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있는 박스는 지나가세요. 그런 거 어떻게 못해. 지나가시고. 동그라미 3번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인데 이런 뜬금 지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 정할 수 있다. 자, 밑에 이제 조사 등 조사 검사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다. 국장이 요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 관할 부가 아니니까. 금감원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검자, 동그라미 검. 원장님의 숙제 검사. 뭐라고요?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위반하면 다 500 과태료. 자, 뒤로 갑니다. 개선명령. 개선명령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국토부 장관은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잔산 상황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 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은 국장이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잔산상에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 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후보에는 나왔습니다. 후보에는 나왔고 이번 29회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틀리게 안 됩니다. 이 박스안에 있는 걸 4개 고르면 다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어차피 못 외웁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장부의 자산의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이게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이거 낼 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계산 명령 다음에 조치 계산 명령 할 수 있는 사유를 다 고르라고. 계산 명령 사유를 다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박스에서 뭐 기역, 니은, 디귿니 이렇게 적혀 있다 이거야. 적혀 있으면은 어차피 다 몰라요. 문제를 내는 사람도 잘 모르고 푸는 사람도 잘 몰라요. 문제 내는 사람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걸? 그러면 굳이 여기 없는 거 낼 것도 없고 지어낼 것도 없고 여기 있는 걸 내도 잘 몰라. 어차피 서로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맞다고 그러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나올지 않을 것 같은데 밑에 3번 저는 3번을 개인적으로 더 밀고 있거든요. 이머리란 지지, 제재. 일단 저 위에 계산명령은 개자. 계산명령 할 수 있다. 국장이 계산명령 할 수 있다. 원장님 숙제검사. 그다음 징계힘 여기인데 이제 자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아래 3가지에 해당했다는 거야. 해당해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대요. 그 임원에 대해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장이 협회 임원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4개 깔고 3개 고르면 되잖아. 이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징계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이렇게 외우세요.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징계해임 요구.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시정명령할 수 있는 사유 뭐라 골라요? 개공건전. 개는요. 개선명령 이행 안 했어. 공제규정에 위반했어. 제목 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어.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500만 원이 과태료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이어서 8장의 보칙 쭉 이어집니다.